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 채권 금리를 기존 4.25%에서 4.7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 것으로 3달 동안에만 1.25%포인트의 금리를 올린 셈입니다.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던 인도네시아 당국이 2달 연속 빅스텝을 결정한 것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연 5.95%로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연 3.21%로 지난 8월보다 0.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올해 말에는 물가 상승률이 6.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도 물가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페리 와리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목적에 관해 인플레이션율을 내년 상반기에 목표 범주인 2에서 4% 범위 내로 돌아가게 하고 루피아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펀더멘털을 반영한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올해 신흥시장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며 올해 4.5에서 5.3% 성장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급성 신장질환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가 133명으로 늘어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올해 22개 주에서 241건의 아동 급성 신장질환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3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부는 올해 들어 아동 99명이 급성 신장질환으로 숨졌다고 밝혔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추가된 것입니다. 특히 당국은 환자가 복용한 일부 의약품에서 집단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해 성분도 발견한 상태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아동이 복용한 일부 시럽에서 디에틸렌 글리콜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에틸렌 글리콜 등은 일반적으로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감기약 성분의 값싼 대용품으로도 활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액체 또는 실험약에 대한 처방 판매도 중단시켰습니다. 한편 앞서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도 아동 급성 신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인도에서 만들어진 오염된 의약품 4개와 관련이 있고 해당 시럽에는 디에틸렌 글리콜 등이 허용치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비아에서 문제가 된 인도산 감기약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소 인도산 의약품이 밀수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메이든 제약사 감기 시럽의 인도네시아 불법 유통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니켈 연구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급증은 같은 기간 니켈을 사용한 제품의 세계 생산량을 14% 증가시켰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공급량은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니켈 생산붐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략에 부합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략은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니켈을 국내 산업 공정 능력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본적으로 니켈 공급이 증가하면 니켈 가격은 하락하지만 작년 3월 니켈 생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을 때 잠깐 떨어졌던 니켈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글로벌 공급 문제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잉 공급된 니켈은 글로벌 니켈 시장을 약세로 이끌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달러의 강세와 각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속 시장은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민트로봇이 인도네시아 정보기술 유통 전문 업체인 수리아드 한마 인베스타마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재 20개 유통 거점을 통해 산업용 로봇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트로봇은 지난 9월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부발전이 후원한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단 사업에서 해당 업체와 접점을 쌓았습니다. 현재 업체는 민트로봇의 디자인과 로봇 성능에 관심을 보이며 MOU 체결로 이어졌으며 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 로봇 사업에도 민트로봇 기술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트로봇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한국로봇협회 주간 로보월드에서 수리아드 한마와 정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민트로봇 관계자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한국중부발전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MOU가 성사될 수 있었다며
민트로봇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해외 진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파트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에서 폐기물 에너지 사업에 대한 합작 투자를 추진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존박리덴시는 21일 삼성 엔지니어링 CJ제일제당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공동 추진과 관련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라바야 남서쪽에 위치한 존박리덴시에 폐기물 에너지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우선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존박리덴 시장은 이번 협력으로 폐기물 에너지가 우리 지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에너지는 산업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연성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와 에너지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을 말합니다. 각종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 엔지니어링은 환경사회 지배구조 기반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와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사업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핵심 기술 확보와 프로젝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미래 신사업으로 바이오 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바닷물에서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반조립 생산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차량 생산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데에요. 반조립 생산을 위한 생산 라인도 확보했습니다. 기아 인도네시아 마케팅 총괄은 차량 생산 계획 신고서는 인도네시아 경제 지원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아는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아 총판인 인도모빌 그룹이 보유한 조립 공장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며 과거 닛산 자동차 조립 공장에 기존 설비 활용이 가능하여 해당 공장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반조립 생산은 자동차 부품을 목적지에서 조립해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완성품 수출보다 관세가 낮고 현재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완성품 수입보다 자국 공업화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지 운전자의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생산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현지 생산에 따른 기아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 효과도 기대되고 있으며 기아에 앞서 현지 생산을 추진한 현대자동차와 함께 시장 입지를 확대, 일본차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부 자카르타 소재 이슬람 사원에서 불이나 대형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9일 자카르타 북부 자미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외신과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된 영상에는 시뻘건 불이 사원을 휘감고 굉음과 함께 대형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슬람 사원에는 이슬람교 연구와 개발 싱크탱크인 자카르타 이슬람 센터 단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현지 경찰을 인용해 돔 보수 공사 중 아스팔트를 녹이는 과정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원에는 방문객들이 있었지만 미리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